안녕하십니까. 오늘을 즐겨라. 의 과학적 분석. 어, 오늘을 즐겨라.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? 소확행?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끄덕일 수 있는 면들이 있죠. 먼 미래만 바라보고 그렇게 쳇바퀴 속에서 중요한 걸 못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, 그거는 내가 쳇바퀴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걸 좀 멀리서 한번 보게 되죠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겠죠. 근데 오늘 과학적으로, 철학적으로도 막 한번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 볼 수 있겠지만은 과학적으로, 사회과학적으로, 경제학, 수학 이런 걸로 되게 쉬운 거,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 알 수 있는 거. 여러분,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이거를 식은 딱 두 개 되게 쉬운 식만 쓸 건데,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거의 흔들리지 않고 지냈던 게 한 1년여 정도, 한 얼마나, 20한 7년 전에 한 1년여 정도 거의 쭉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. 지금을 즐겨라, 오늘을 즐겨라, 소확행. 이거랑 좀 다르게 갔죠. 뭐가 진리, 뭐가 진실인 것 같아요? 뭐가? 양쪽 다 진실인 것 같긴 한데, 이걸 이거를,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. 그때는 학생들이 고3이 되면은, 저도 그렇고, 저도 고3 때, 고2 때부터, 겨울부터 해서 되게 좀 마음 굳게 잡고, 3월 달, 막, 안광이 막 대단하지. 4월, 이미 전국 연합고사를 받고, 5월, 날씨가 너무 좋아. 낮잠이 막, 아우, 쏟아져. 6월, 7월, 8월, 9월, 뭐, 그러니까, 우리들랑 다르게,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. 하여튼, 뭐, 6월, 9월 이렇게 평가 없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하죠. 그러면서 이제, 불안은 점점 커지고, 아씨, 어떡하지? 우리 때는 그 평가 모의고사가 없고 사설 모의고사인데 매달 갖고, 뭐 물론 사설 모의고사 매달 볼 수 있죠, 저기도. 근데 질적으로 평가원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, 예전 사설 모의고사는 괜찮았어. 그래도 그리고 그걸로 전국 등수 같은 거 다 나왔단 말이야, 영역별로. 그래서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모의고사에서 국어 전국 등수 막 이런 거 확인하고, 나머지 과목들도 이제 국어 빼놓고는 다 잘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되게 흔들려. 근데 제가
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, 니들은 머리가 되게 좋다. 니들은 어떻게든, 오늘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한다든지, 아니면 오늘만큼은 뭐 친구랑 카톡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. 오늘은 좀 낮잠을 자야 된다. 얼마나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매일매일 생성이 되잖아. 근데 이게 바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현실을 즐겨라.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 좀 더 장기적인 걸 보고 그런 생각은 계속 들어. 그게 왜 드냐면 불안해서 들 때가 많지. 보통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는 거는 불안해서. 성적이 내가 겨울부터 딱 준비를 해가지고 봤는데 1학기 내내 성적이 안 좋아. 고3 때. 오, 큰일 났네. 불안해. 그러니까는 오늘 하루는 확 그냥 제 고3 때는 술도 한 모금도 안 마셨거든요. 오늘 하루는 그냥 확 그냥 해버릴까. 수도 없이 들 생각이지. 그 생각이랑 싸우면서 방 안에 책상 하나만 두고 공부를 해야 돼.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친구들 중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유혹을 이겨보려고. 지금을 즐겨라. 이제 이게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, 긍정적인 뉘앙스가 다 있지. 쳇바퀴 속에 이렇게 빨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을 잊고 또 혹은 더 중요한 것. 뭐, 입시라고 하는 게 뭐,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죠. 그러니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중에 뭐 일을 하면서도 뭐 중요한 것 같이 가족이라든지 친구 이런 거 그냥 뭔가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아니면 게임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게임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. 근데 게임이 됐건 뭐가 됐건 약간 도피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. 이런 것들은 지금을 즐겨라. 여기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. 그걸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? 재밌게 해야 되는데. 1. 5일러 공식 아닙니다. 1 더하기 R. R은 이제 이자율을 말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묶은 다음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하면은 이자가 붙잖아요. 그죠? 1 더하기 R. 근데 그걸 역수를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지?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죠. 이제 그게 할인율이 되는 거죠, 그게. 이자율의 역개념인 할인율, 현 시점의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방금 말한 진짜 삶의 내용이자 완전히 인문의 내용인데, 인문과 삶과 철학의 내용인데, 그거를 경제학자들이 다 수식으로 해놨어요. 그게 이제 어빙 시셔라고 하는 분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분모에 이런 주먹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D제곱이라고 하자. 1년, 2년, 3년, 4년 들어가는 D제곱 분의 1.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값 C를 곱하면은 이제 현재 가치, 할인율 요 개념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내가
그건 그거잖아요. 지금 100원이 어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회수권이 얼마였지? 80원 됐나? 그 80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. 그럼 한 30년 왔다고 쳐봐. 그러면은 지금 80원으로는 뭐 어디 가서 뭘 사기 되게 어렵죠. 뭘 타는 거는 고사하고. 그러니까 요 80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게 방금 그 식 가지고 거기에다가 30제곱을 붙이면은 그 계산이 나와.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. 그 계산이. 경제학에 수학 잘하는 분들 많죠. 근데 경제학의 그 식이 실제랑 정합적으로 딱 들어맞지는 않는단 말이야. 그래서 다른 식을 썼던 분이 있어요. 아, 내 이름부터 헷갈리네. 로버트, 로버트, 다른 또 경제학자가 요 식에 1 플러스 R 다음에 D승의 1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주먹의 제곱분의 1. 그러면은 주먹분의 1의 제곱. 그러면 이게 1보다 작죠. 그럼 지수함수가 되죠. 지수함수. 근데 새롭게 그 할인율을 계산한 식은 1 플러스 t를 분모로 가죠. 분의 1. 1 플러스 t 분의 1. 그럼 어떻게 돼? 분수함수 비슷하게 되잖아요. 분수함수 비슷하게. 저는 쌍곡선. 여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. 실제로 쓰이는 건 이쪽이니까. 보세요. 지수함수. 이 기울기랑 쌍곡선의 기울기랑 다르죠. 그러면은 각각 할인율, 현재 가치 이게 다르겠죠. 이렇게 된 거 하나, 이렇게 쌍곡선이 있고 요쪽은 빼고 요거. 요게 그러니까 그 현재 가치 80원짜리 그 회수권이 이렇게 된 거야. 그리고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기울기가 좀 다르죠. 미분하면 다르겠지. 미분 5일로 할 때 했죠. 이렇게 된 거. 근데 이렇게 된 거보다 이렇게 된 게 좀 더 정합성이 있는 거야. 정합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야. 경제학 뭐 세상을 설명을 어떻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합니까? 자연과학도 거의 변수들이 다 좀 제껴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공이 없어도 그냥 어느 정도면 진공이라고 하자.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해버리고. 어쨌든 간에 쌍곡선이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. 근데 이 쌍곡선이랑 이 지수랑 차이가 뭐냐면은 양쪽 다 밑에 나오는 그 R값,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수험생인데, 오늘 하루만은 게임을 하자. 이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. 머리를 한번 식혀주니까. 끝없이 생성되는 그 유혹. 근데 이게 이 R값은 실제로는 원래 이자율이었잖아. 그죠? 그거를 이제 역수로 취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보면은 사실은 투자를 한다면 나를 사실 그 한 1년여 빼놓고는 내가 늘 유혹에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뭔가 진짜 제대로 된 가치에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쳇바퀴 일하다 보면 쳇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게 뭐가 잘 된다 하면은 그렇게. 근데 그런 거는 허탈해. 나중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보면은. 어쨌든 간에
이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지수적인 그 곡선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투자안도 같은 형태 시간에 따른 효용이 같은 형태를 띠요. 시간이 갈수록 어떤 효용, 내가 노력을 투자를 했어, 시간을 1년을 투자를 했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효용이 올라갈 거 아니야. 근데 이 쌍곡선일 때는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이 두 개가 장기적일 때랑 단기적일 때랑 달라. 이게 바로 오늘을 즐기라의 비밀인 거예요. 아, 내가 이거 썸네일을 걸어야겠구나. 그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가지고 썸네일을 이 역전되는 것만 걸어야겠다. 투자한 A, B가 시간 축 그리고 효용 축에 역전이 되는 건 쌍곡선 경우일 때 역전이 돼.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? 보세요. 진짜로 장기적으로 뭔가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, 제가 지금 고작 입시 그걸로 지금 그거 해서 좀 그렇긴 한데, 내가 다른 일을 별로 그렇게 해본 적이 예전에 그냥 아르바이트로 한 거 빼놓고 별로 없어가지고 세상을 좁게 살았네 보니까. 근데 하여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몰두를 해서 내가 용맹정진을 한다. 내가 기도원에서 제대로 섭리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.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아까 했던 그 식으로. 그런데 사실 금전적으로 환산이 된 거지만은,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거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진짜로 오늘을 즐겨라,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프가 역전이 돼버려. 그리고 이제 그런 설명도 있고 심리학적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. 경제학에도 다 어떻게 보면은 수긍할 수 있는, 끄덕일 수 있는 면도 있고, 또 다 세상을 전체를 담아서 설명하지 못하는구나, 역시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게. 그런 생각도 들지만,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수박이 있어.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좀 있으면 좀 더워질 것 같긴 한데, 더워지면 내가 이제 자켓을 벗겠지. 근데 딱 하는데 이 수박이 있어. 그리고 수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싹 한 다음에 얼마나 잘 이렇게 불구스름 설탕이 뚝뚝뚝 떨어지는 아주 더운 날에 딱 이걸 딱 보여주면서, 너 오늘 이 수박 한 개 가져갈래? 땀이 막 삐질삐질 나. 아니면 내일 2개 가져갈래? 이때 사람들은 오늘 하고 바로 먹는 거야. 오늘을 즐겨라. 합리적인 것 같아요?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? 자, 그러면은 수박이 있는데 내가 내년 여름에, 지금 오늘 며칠이지? 5월 17일인가 8일, 16일인가? 모르겠네. 화요일이에요, 화요일. 자, 1년 후 화요일 날 수박 1개 가져갈래? 수요일 날 2개 가져갈래? 하면 모든 사람들이 1년 후 수요일 날 2개 가져간다고 선택을 해요. 이건 뭐냐면은, 시간이 지연이 되면은 이익이 큰 거를 선택을 해. 시간이 지연이 되면.
그리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 할인율에 대한 그 식, 그리고 그것이 쌍곡선으로 표현됐을 때의 투자율, 투자와 그 투자에 의한 어떤 효용 그래프를 봤을 때 장기적인 거는 후자를 선택해서 2개를 받는 게다. 1년 후 수요일 날 굳이 화요일 날 1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. 그러나 오늘이야. 오늘일 때는 다른 그래프가 나와. 역전된 그래프가. 진짜로 오늘을 즐겨야 되는 거야. 효용이 실제로 더 커. 지수일 때는 효용이 서로의 그래프가 만나질 않아. 이렇게 지나가질 않는다고. 근데 쌍곡선일 때는 효용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장기적인 거랑 단기적이랑 다른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뭐 일리가 있구나.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고3이라면 그러면 나는 단기적인 거를 선택해야지.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. 잘 판단을 해야겠지. 그리고 우리가 계산으로 막 그 식처럼 계산으로 하긴 되게 힘들어. 직관적으로 사람이 잠깐 차분해지면은 내가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거, 지금 내가 뭐 단순하게 입시 같은 걸 얘기했지만 입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시가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하니까 다른 중요한 가치들,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, 또 단기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?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. 어떤 게 당연히 수박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바로 하나를 먹는 게 나아. 근데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가는 일은 결국 그 투자가 장기적으로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그냥 현재 가치가 확 떨어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완만해지잖아. 이렇게 되잖아. 지수랑은 다르란 말이야. 지수는 이래 밋밋해. 근데 쌍곡선은 이렇게 돼. 그렇기 때문에 현재랑 단기랑 장기랑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죠.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몫이지.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.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안 찍고 싶었는데 찍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몸을 회복하고 했을 때 장기적인 그 투자 곡선에서 이익이 더 크다. 뭐 시간 지연 뭐 이런 이름을 뭐라고 하지? 영어로 써야겠다. 검색해가지고. 여러분들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저런 데 가가지고 가끔씩 지나가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 이런 거 먹는 거는 오늘을 즐기는 거지. 그래서 그게 둘 다 일리가 있다. 경제학적으로 둘 다 일리가 있고, 그러나 이제 그것의 선택은 한번 차분해진 다음에 본인이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.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를 기만해서 자꾸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? 그걸 만들어주고 스스로가 장기적인 거에 대해서 그게 되게 어려우니까 사람이 뭔가를 길게 끌고 가는 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오늘을 즐기는 거야. 까짓 거 하고 무너지고 싶거든. 근데 대부분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.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오늘도 되게 안 되네요, 잘. 오늘은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요일입니다. 이거 말고 라이트 베이지 색깔 자켓 입고 찍은 다음날 그 어저께 좀
마음이 잘 안 잡히고 막 그랬던 날인데, 그리고 실방으로 음악 새벽에 듣고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잠이 좀 많이 모자른 상태인데 일단 나왔습니다. 나와서 잠이 모자라니까는 그냥 조금 개기고 앉아 있다가 좀 바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하나 찍고 들어가자.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쌍곡선 이론에 따르면은 단기와 장기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뭔가를 캐놓는 게 나중에 나한테 이 투자가 투자한 A, B 중에서 내가 B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을 한 거야. 장기적인 거. 장기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올 거다.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노동을 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